20대의 아이콘 홍대 문화를 집중 해부한다. 세대 간 소통 코너 라디오 홍대. 네, 요즘 20대들이요. 인간관계를 귀찮아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혼자 밥 먹는 혼밥족이라고 하는 용어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외로움이나 우울증을 느끼는 심리적 문제가 부쩍 늘고 있을 것 같아요. 20대들은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어떻게 챙기고 있을까요? 라디오 홍대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이미수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자, 20대뿐만 아니라 어느 세대든 우리가 정말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인데요. 네. 20대들은 인간관계 어떻게 맺고 있나요? 네, 20대가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어려워한다고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20대는 사실 전화통화조차도 불편해해서 이제 깨톡이나 SNS로 커뮤니케이션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배달 어플이나 대행 서비스 같은 것들이 좀 뜨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처럼 인간관계를 어려워하고 불편해하는 경향도 있지만 아예 인간관계 자체를 귀찮거나 또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단순히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친구가 되고 관계를 맺는 일 자체에 대해서도 어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20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밥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 혼밥이, 혼자 밥 먹는 것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죠. 그래서 20대 사이에서 이런 혼밥족이 최근에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 혼밥족들을 위한 어플도 생겨났는데요. 서울대 한 학생이 개발한 두리두밥이라는 어플은 이 서울대 교내 식당과 서울대 입구역에서 혼밥족들이 간편하게 밥 약속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어플을 통해서 점심이나 저녁 여부 그리고 장소를 신청하면은 무작위로 짝을 맺어주는 방식이라고 하고요. 이 어플은 출시한 지 일주일 만에 가입자가 300명을 넘어서면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혼밥 쪽을 핫밥 쪽으로 소개시켜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소셜 다이닝이라고 해서 SNS를 통해서 모르는 사람끼리 밥 먹는 모임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거에는 이렇게 같이 밥 먹는 것이 인간관계의 확장이었다면은 요즘 20대의 다른 점은 관계와는 별도로 밥만 함께 먹기 위한 상대가 필요하면 이제 언제든지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밥 먹을 상대가 필요 없다고 여기면 그냥 혼자 먹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20대고요. 네, 그래서 이 혼밥 외에도 혼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혼자 강의 듣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솔플이라는 말은 솔로 플레이, 즉 혼자 놀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20대가 즐겨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이처럼 혼자에 대한 용어가 늘어난다는 것은 20대 중 혼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그런 어떤 반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임연구원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슬퍼지는데요. 네. 왜 요즘 20대들이 이렇게 인간관계를 불필요하게 여기게 된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보다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요즘 20대가 정말 바쁘다고 제가 거의 매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학점 관리, 대외 활동, 스펙 쌓기,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단순히 친목을 위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나게 된 거죠.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서 서로 관심사를 묻고 친해지는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과정이 이제 너무 길고 불필요하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요. 그래서 차라리 처음부터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을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 만나서 필요한 부분만 공유하는 것을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무언가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할 때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언제든지 목적에 따른 상대방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 환경이 잘 갖춰졌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서울로 면접을 보러 가는데 길을 몰라서 같이 갈 사람이 필요하다면 취업 커뮤니티에 면접 동행을 구한다는 글을 올리고 만나서 같이 면접만 정말 보러 갑니다. 그리고 유럽 여행을 가고 싶은데 이제 혼자서는 이제 숙소
비용이 부담이 된다면 뭐 어떤 도시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룸쉐어를 할 메이트를 구한다. 이런 글을 유럽 여행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하고요. 또 그 개인 방송국 아프리카 TV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최근에 먹방이 아니라 공부하는 방송, 그러니까 공방이란 것이 유행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공방은 혼자 공부를 하면 이제 의지를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공부하는 모습을 개인 방송으로 내보내서 불특정 다수와 함께 공부하는 듯한 기분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20대는 이렇게 해서 만난 사람들을 특별히 친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것들을 인간관계의 활동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네, 이게 어렴풋이 이해가 될 듯도 한데 네.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너무 인간관계라고 하기에는 짧고 얕고 기능적으로 그렇죠. 만나면 네. 결국 이 깊이를 상실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아는 격언이 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로 유명한데 이렇게 혼자 있는 것을 스스로 선택해버리면 이 우울감도 찾아오고 정신건강에도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뭐 독거노인 문제를 경험했던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요. 네. 이런 1인 가구나 싱글족의 증가는 우울증, 공황장애, 뭐 대인기피증 같은 심리적인 문제를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정신과 전문의인 그 오카다 다카시 박사가 나는 왜 혼자가 편할까라는 최근의 어떤 저서를 통해서 이렇게 혼자 있는 것이 편한 사람들을 회피형 인간이라고 가리키고 있는데요. 아, 네. 네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의로 감정적으로 쉽게 상처를 받으며 실패가 두려워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보다 질적으로 낮은 삶에 만족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회피형 인간들이 늘어나는 것은 큰 사회적 손실을 불러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혼자에 익숙한 20대 역시 당장은 뭐 스스로의 어떤 목적이나 필요에 의해서 인간관계를 멀리하고 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어느 순간 외로움이나 우울증을 느끼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 인간관계와 더불어서 이제 극심한 뭐 취업난이나 어떤 입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이 혼자 다 감당해야 하다 보니까 네. 20대 사이에서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 조사에서 취업 준비생에게 물어봤을 때 96%가 우울증을 느껴본 적이 있다고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비율이 상당히 높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게 대처 방법도 문제일 텐데 네. 20대들은 이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마음의 감기, 우리가 우울증을 이렇게 부르는데 병원에 가야 한다는 인식이 좀 넓어지고 있는데 병원도 네. 찾고 그러나요? 네, 실제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20대의 수가 매년 약 5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그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느낀 20대의 경우에는 대학 내 자체 상담 센터를 이용하거나 신경정신과에서 뭐 약물 치료를 심한 경우는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보다 좀 경미한 어떤 스트레스의 경우라면 이제 소위 그 힐링이 되는 취미 활동을 통해서 본인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최근 20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그런 활동들이 그 손을 이용한 활동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올해 초부터 이제 큰 인기를 끌었던 컬러링북이라는 것이 네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비밀의 정원이라는 책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그 색칠 공부 책인데 이 책이 안티 스트레스 컬러링북이라는 제목을 달고 나와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는 이유로 그 올 여름에 베스트셀러 부문에서 3주가 넘도록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어떤 종이접기나 뭐 캘리그라피라고 하는 손글씨 쓰기, 그 다음에 실뜨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향초나 비누를 손으로 직접 만드는 등 이런 손을 이용해서 무언가 만드는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그런 취미가 20대 사이에서 아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저희 월요일에 뇌과학 시간이 있는데요. 서유헌 원장님도 이런 손으로 하는 작업이 아주 뇌에 좋다고 네. 늘 강추를 하시더라고요. 자, 네, 그렇다면 20대들의 인간관계, 이 우울증 문제,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한다고 보세요? 네, 20대가 이렇게 인간관계를 회피하고 불필요하게 느끼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미 많은 거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상처받는 일을 미리 두려워하는 그런 감정이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진심으로 대하지 않고 차라리 혼자가 편하다고 이제 스스로 위안하면서 살고 있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심리 전문가분들은 자존감을 높이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인간관계나 취업과 같은 외부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본인의 탓으로 생각해서 우울증의 늪에 빠지지 말고 이제 건강한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 원인을 자신으로부터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노력을 해야 할 거고요. 네. 본인의 가치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물론 이런 것도 이제 말로는 쉽게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어른들이 도와줘야 할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20대가 받는 스트레스의 대부분이 사실은 사회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 포기 세대니 잉여 세대니 노력하지 않고 뭐 징징댄다는 이런 식으로 문제의 모든 원인이 20대의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네. 몰아세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대와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임희수 연구원이었습니다.